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공정하고 손을 잡고 추석 이후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차기주자 여론조사 지지율도 나왔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먼저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볼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28.7%. 최근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도 28.7인가 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윤 대통령은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까지 이제 내려갔지만요. 이런 식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조금 올라올 겁니다. 20, 한 2, 3 정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재반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0%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소폭이지만 반등하고 있다.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그 안도감을 준다 할까요? 그런 느낌은 좀 주겠어요. 부정평가 지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68.4죠. 이걸 60% 이하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부정평가가 70에 가까이 가 있으면은 국정 수행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저쪽에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32.6, 민주당은 35.4,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지만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만만치가 않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거나 조금 올랐고 긍정, 조금 내렸고 부정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지역적으로 뭐 요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도 없어요. 이런 거 읽어봐야. 자,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민주당은 조금 올라서 35.4,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서 32.6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조금 내렸네요. 개혁신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는 많이 나왔네요. 개혁신당이 6.3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 이 개혁신당 이준석을 함부로 무시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지지율이면은 국회의원 적어도 한 5명 만들 수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과거 정의당 뭐 이런 정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중대로, 보수의 이중대로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보수 쪽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싫으면 그냥 꺼져 이런 분위기라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전 좋다고 보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좀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은요, 싫은 사람 다 내치고 우리끼리만 있게 되면은 아무리 모아도 숫자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자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 개혁신당이 만일에 좌쪽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더욱 재앙입니다. 재앙.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이 다 합쳐보세요. 뭐 아무리 형 빼는 수가 있어도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개혁신당이 적어도 중립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 불가근 불가원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이죠. 때에 따라서 협조도 하고 서로 적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남이다 하고 배척해버리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 쪽을요. 이것까지 만약에 이재명이가 가져가 버리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은 그냥 완전히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이 여론조사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상 양자 대결. 데일리안 공정입니다. 공정은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 중에 어쩌면 유일한 우파 보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여론 결과는 믿어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부터도 저쪽에 이제 좌성향 뭐 그런 여론조사보다도 한 5%에서 5 내지 10 정도 숫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보수 쪽에. 그리고 요걸 같은 결과를 갖고 다른 뭐 쪽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쪽 좌측은 조금 더 올라가고 이 보수 쪽은 조금 내려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정례조사입니다. 이재명 TK, PK 포함 전 권역에서 우세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역에서 이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이재명한테 전부 다 지는 겁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1대1 대결에서 그때 어디였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에게 크게 졌잖아요. 그때 가장 충격을 준 거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한동훈과 똑같은 성적을, 수치도 똑같더군요. 수치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위상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지지율이 낮잖아요. 다자구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 1위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저 밑에 있거든. 근데 양자 대결을 붙이니까 비슷하네. 같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지금 구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앞서고 이 70대 이상도 주로 여성이 많아요. 여성.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마치 손자 같은가 봐.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귀여워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자, 이재명 다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이 2배 앞서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막힌 거예요. 맞아요. 누리 PD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거나 까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인식해야지만이 지지층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활로가 모시게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거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연 확장도 안 되고 그냥 고사합니다. 고사.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몰살하게 된다. 자, 이 양자 대결이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공정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많이 봐준 거예요. 데일리안에서. 이 한동훈 이름 대신에 오세훈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넣지 않았잖아요. 안철수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뭐 등등해서 이름 넣게 되면 한동훈 대표하고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여기 심지어 이준석을 넣어도 이만큼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승민을 넣어도 이만큼 나와요. 이게 근데 데일리안에서는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후보는 넣지 않았어. 다른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입하지 않고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만 딱 했거든요.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를 가장 흔든 것은 그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양자 대결. 누리 PD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위기가 만일 온다 그러면 양자 대결 그 여론조사가 터지면은 그때 보면 알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예고했었어요. 그 벌써 작년, 아니 작년은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지니까 휘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왕이면, 한동훈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이재명에게 경쟁력이 비슷하네?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파. 이왕이면 뭐 그동안 오래 봤던 장맛도 이렇게 묵은 장맛이 최고야. 이러면서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뉴, 프레시, 스마트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죽어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우파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중수층에서는 답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반응 안 한다니까. 중수층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은데 선거가 임박해야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지지율 대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진영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에서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는 전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TK 쪽에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불경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고 결국 전통 지지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속은 찐 우파가 아니라도 자유 우파로 그냥 돌변해야 됩니다. 둔갑수를 구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갈수록 이 지지율이 이게 이재명에게 따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되면 힘들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게 요거 하나죠. 차기 대통령 이 다저구도 여기 데일리안 공정 여기서는 말이죠. 이름 쭉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준석은 넣어주지도 않아요. 유승민도 안 넣어줍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여기는. 김문수도 근데 안 넣었습니다. 김문수 같은 경우는요. 가장 관건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중동에서 견제를 하더라고요. 김문수 장관을. 그리고 이 데일리안 같은 데서도 넣지 않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게 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이런 것인데 지난번에 그 갤럽에서는 한국 갤럽에서는 어떻게 한번 넣어줬던 거죠. 그거 한번 딱 나타났잖아요.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지워지는 겁니다. 없는 게 돼요. 무조건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이름이. 근데 여기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뭐 안철수는 경우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요 3인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죠.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요 3명을 일러서 3강이다. 사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1강 2중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자구도는 이렇지만 1대1 대결 붙여보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3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말이죠. 딱 이제 반이에요. 딱 하프 스코어입니다. 이재명에 비해서 딱 반이고 조국이는 요 정도 수준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뭐 등등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글쎄요. 프레지던트 2가 됩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되고 만일에 거기서 여차직한 결과가 나올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그때는 결국 정치로 잡아야 될 텐데요. 자, 그때 누구를 내세워야 하느냐? 결국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양자 대결 구도. 다자 구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양자 구도에서는 외연 확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연 확장력.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도 외연 확장력이 있다는 얘기죠. 열렬한 지지 그룹만 없다 뿐이지 막상 가게 되면 저쪽이 싫고 이쪽을 찍는다 했을 때 오세훈을 찍어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항상 보면 오세훈이가 요즘은 2위로 그냥 고정되네요. 보수 안에서는. 원희룡을 만일에 집어넣었더라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등등합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김문기 알았을 것 48.7, 몰랐을 것 35.9. 요거를 자, 우리 법원에서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6.7%는 이재명은 그걸 몰랐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88.3%는 알았을 것이다. 확인하게 진영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의 김문기 인지 여부 이렇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약 한 10% 이상 차이 나죠. 10한 2몇 % 차이 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 49.5%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발언은 부적절하다. 여기도 보면 광주 전남북에서도 부적절하다 44.1. 이번에 이 발언으로 임종석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완전 끊겼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야권 안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자, 이걸 너무 급하게 주군을 따라가다가 임종석이 주군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김정은 빨아주다가 그냥 개박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같은 운동권인 김민석이조차도 임종석을 공격하던데 이렇다면 뭐 게임 아웃이다. 임종석은 바이바이. 여기는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일, 김정은 초상권까지 챙겨가지고 돈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야말로 종북성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수가 절대 열세고요. 저쪽이 절대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재보궐선거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정말 투혼을 불살라야 됩니다. 특히나 서울시 교육감 이 선거는 너무도 큰 선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쭉 보십시오. 물론 양자 대결은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야 쪽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 쪽이 이길 것이다. 훨씬 높아요. 약 한 15% 이상 높더라고. 이번에는 단일화해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만큼은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요, 교육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고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밑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직선제가 되고 나서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교육감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주요한 그 교육 정책은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이 전체 교육감이 대표 같은 존재예요. 서울시 교육감이 뭐를 결정하면 보통 거기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